안녕하세요. 참여예수님. 오늘 2025년도 우리 부평지구 꼬미시움 강의를 맡게 된 신지섭 아우구스티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까 시작기도 했지만 네, 그럼 이따 저 시작기도는 끝기도로 하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인천교구 사회사목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경찰서, 구치소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교정사목부라는 곳을 6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불쌍하죠? 그렇습니다. 예, 교구청에 오기 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라고 하는 곳에서 4년을 살다 왔습니다. 불쌍하죠? 내년 1월에는 미국 미네아폴리스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5년을 살다가 오라고 하셨어요. 불쌍하죠? 이런 인생이 있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또 그 안에서 살면서 아주 누구보다도 더 현장에서 더 실질적인 얘기를 더 가까운 곳에서 들을 수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꼬미시움 단장님께서 저에게 처음에 강의를 부탁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부님, 아무 얘기나 막 하셔도 됩니다. 졸립지만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무 얘기나 막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졸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갖고 왔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요즘에 약간 팔러 온 사람 같죠? 아니, 제가 먹어보고 맛있어가지고 이게 2통 샀는데 이게 뭐냐면 애사비라는 거예요. 애사비 아세요? 애사비 모르세요? 애플 사이다 비니거. 그러니까 식초죠? 근데 이게 엄청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 좋으냐면 식사를 하시고 혈당이 팍 올라가잖아요. 저도 요즘에 약간 당뇨기가 왔는지 이런 얘기 계속하면 안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없어. 우리에게 주어진 건 2시간이에요. 2시간. 2시간 동안 할 얘기를 빨리빨리 해야 돼요. 오늘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혈당이 팍 올라가니까 엄청 졸리더라고요. 그거는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제가 그거 할 때 요즘에 그러니까 경찰서 가서 미사하고 돌아올 때 막 꾸벅꾸벅 막 졸다가 이거를 먹으니까 조금 약간 혈당을 커트 이렇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강의를 듣는데 내가 졸리다. 그런데 자고 싶다. 그러면 주무시면 돼요. 주무시면 되는데 내가 잠이 막 오는데 자고 싶지가 않다 오늘. 깨있고 싶다 하시는 분은 손을 번쩍 드세요. 손을 번쩍 드시면 그렇지, 빨리 나오세요. 빨리. 저기 하나씩 논아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별로 졸릴 틈이 없겠죠? 예? 뭐라고? 혈당이 팍 치시는 분들이 드시는 거라고요. 근데 혈당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준비한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왜 마시는 비타민인데 이거 비싼 거. 네, 나는 혈당은 안 치는데 갑자기 피곤하다 하시는 분은 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저기 졸림은 말씀하시라고. 졸림은. 제가 보기에 지금 쌩쌩한데 다들 아직 시작 전인데 벌써부터 손을 들고 그래.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오늘 강의를 열심히 잘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9월 달에 그 성모 발현지로 성지순례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모 발현이 이제 루르드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1858년이더라고요. 근데 1830년도에 어디서 발현을 했냐면 파리에서 발현을 해요. 파리에서 발현을 해가지고 혹시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이거 기적의 메달인지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다 아니까? 이 성당이 파리에 있어요. 성모님이 발현하셔가지고 요렇게 만들어라 라고 막 한 대로 만든 거예요. 이게 그 성당에 가서 저걸 사왔죠. 뭐요? 이거를 사왔죠. 많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졸 수가 없겠죠. 예. 대답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 다 이건 끝나고 드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건 여기다 잘 놓고, 예, 그 강의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맨 뒤에까지 다 보여드렸는데, 잠깐만요. 맨 앞으로. 네. 뭐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예, 요렇게죠. 오늘 강의는 말이죠. 제가, 사실은 지난, 6년간 경찰 사목 하면서 3년 정도 성서 100주간을 함께 했습니다. 교우들이랑. 성서를 읽다 보니까 성경에 아주 다양한 케이스에서 사람들이 여러 방향으로 공경에 빠져 있는데 늘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모습은 똑같더라고요. 조건 없이 막 사랑해 주시는 그 장면을 제가 이렇게 많이 느끼고 기쁘고 막 행복한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고 계시는가를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걸 잘 알려드릴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한 끝에 그 떡 받으셨어요? 떡? 아니 3층에 형제님 세 분 떡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예, 떡은 이따 설명드릴게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내가 하느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 그런가? 라는 것을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첫 번째 시간에 할 작업입니다. 1번에 실망을 가져오는 사랑을 우리가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쓰실 필요가 별로 없어요. 제가 이따가 왜 그런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서 겪은 일, 돼지 사건이라고 표현해놨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제가 구치소에 가서 이런 체험들을 했다라는 것을 첫째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하느님께서 정말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불나방으로 변한다 하는 내용과 한국 천주교회에 특별히 쏟아진 하느님의 사랑, 우리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어떤 사랑을 받고 신앙생활을 레지오를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요, 아프리카에 가서, 여기는 어디냐면 말라위라는 나라입니다. 말라위. 저는 어디 살았다고요? 전 요하네스버그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신부님 저런 데 가서 사셨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하네스버그는 이렇게 생겼어요. 예, 저는 여기 살았고요. 여기는 놀러 간 거예요. 그 아프리카 선교사 모임을 간 거예요. 옆에 있는 엄청 못 사는 나라로. 예, 이 나라는 성인 남성의 하루 임금이 얼마냐면 한 3,000원 정도 됩니다. 극빈국이죠. 극빈국. 요하네스버그는 한 2만 원쯤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요하네스버그하고 우리나라하고가 한
한 5배에서 10배 정도 차이 나죠? 그죠? 한 5배 차이 나고, 이 나라하고 요하네스버그가 한 7배 차이 나고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남아공으로, 이 나라 사람, 요 옆에 나라, 그 옆에 나라 사람들이 남아공으로 막 외국인 노동조로 일하러 많이 와요. 와가지고 가드노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이렇습니다. 근데 만났습니다. 얘네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풍경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거는 이제 거기서 만난 애들이고요. 요게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 모임을 했던 그 선교사분들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저 가운데 저 있죠? 잘 안 보이시죠? 저 가운데 저 있어요. 네? 모르시겠다고요? 여기. 네? 아니, 제가 회장이었어요, 회장. 아, 왜 회장이 되냐면, 요하네스버그 신부는 회장일 수밖에 없어요. 요하네스버그만 빼고 다 풍경이 다 이러니까. 우리가 다 도와줘야 돼. 요하네스버그에만 한인 슈퍼도 있고, 한인 성당도 있고, 이게 다 있어요. 거기가 수도예요, 수도. 그래서 우리가 다 도와줘야 돼. 어쨌든 요하네스버그 신부님 오셨다 그러면 무조건 다 회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그 학교입니다. 이제 그 여기도 꽤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수도예요, 수도. 수도 릴롱교라고 하는 데인데요. 애들이 해맑죠? 그 다음 조금 지나가면, 계속 걔네들입니다.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애들이 막 신나가지고. 여기는, 저기 보시면 릴롱교 써있죠, 그 위에. 예? 무슨 웨이지 몰이라고 밀이라고 써있고, 그죠? 1396, 그치. 맞아요. 우리가 눈이 다 안 보여요. 그럴 수 있어요. 릴롱기라는 데예요. 시장이에요. 뭐 파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여긴 뭐 파는 데 같아요. 무슨 쌀 같은 거 파나 봐요. 그죠? 저기 조그만 꼬맹이 저 뒤에 보면 무슨 뭐 저런 거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저 위에 무슨 수산물 같은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멸치 같은 거 있었고요. 옷가게고요. 어디서 난 옷이에요, 이거 다? 우리나라 같은 데서 간 옷이죠. 그래가지고 한글 써 있는 옷들도 종종 만납니다. 예, 저 아프리카에서 답심리 가는 버스도 봤어요. 그래서 오 말죽거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거 탄 말죽거리 가나? 어쨌든 예 그랬고요. 여기는요 화로군요. 화로 같은 거 파는 가게. 이게 여러분 길에서 그냥 파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에요. 현재 시장이고요. 저런 흙바닥이고요. 여기는 이제 다라이 같은 거 파는 가게군요. 예, 이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TV에서 아프리카에 이게 굶고 그런 애들 TV로 보시고 거기에 정기적으로 후원하시는 분 계세요? 몇 분 정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꽤 많으시네. 그래요. 그러면 자,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런 단체에 이제 후원을 하시면 거기서 그 단체들이 굉장히 큰 규모로 이제 일들을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일들을 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빨간불이 나가나? 이건가? 여기다. 이 빨간불은 안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보건의료가 있고요. 그죠? 이 영양식 보급, 건강검진, 병원 운영, 의료 서비스, 질병 예약, 예방 교육 등에 100만 원, 1000만 원, 565억 3,865만 원 쓰셨어요. 그죠? 이 단체가. 그죠? 그죠? 이거 565억이잖아요. 그 전 세계, 이게 지금 여기가 사업 수행비에 해외 사업에 들어간 겁니다. 해외 사업에 들어간 게 이렇게 해서 총액이, 그 다음에 이 긴급 구호, 뭐 전쟁 피해 식량 기금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까지 하신 요구만 세죠.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1,410억 8,500만 원 1,400억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한 단체예요. 예. 제가 어느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아주 큰, 여러분들이 내시는 단체 중에 큰 단체. 1,400억을 해외에다가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단체를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이 내신 돈으로 이 나라에 한 가정당 소를 한 마리씩 주자. 그러면 찬성이세요? 반대세요? 찬성이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풀이 많이 없잖아요. 풀이 많이 없다 보니까, 풀이 없으니까 돼지를 한 마리씩 주자. 그러면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네? 사업이 어때요? 사업이. 자, 그러면 왜 좋아요? 왜 좋아? 그렇죠. 돼지가 우리 집에 와. 그래가지고 이걸 저걸 막 먹어요, 얘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냐면, 옛날에 시골에 소 한 마리만 있으면 애 대학 보냈어. 그 생각이 있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게 머릿속에 딱 박혀 계시죠?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 아까 그 사업 1,400억 하는 그 회사에서 아프리카 사업팀이 이 이사회에 올라와가지고 요번에 저희가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에 돼지를 한 30억 정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통과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안 돼? 통과가 됩니다, 여러분. 그 생각 아주 좋았어. 옛날에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통과가 되면서 이제, 실제로 저기로 돼지가 갔어요, 절로. 저 나라의 돼지가, 제가 허수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저 나라에 1년에 한 25억에서 30억 정도의 돼지가 와요. 저 나라에 돼지가 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잘못 안 됐죠. 그럼 그 사업을 하신 실행하신 그 회사는 잘못했어요? 잘못 안 했어요? 잘못 안 했죠. 그런데요, 제가요, 여러분, 저 환경에서, 여러분, 이런 가게에서 돼지고기 팔면 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먹어요? 아니, 여러분한테 팔면. 비위생적이라서, 냉장고가 없어서 못 드시잖아요. 제가 저 나라에 갔는데요, 돼지고기가 너무 맛있는 거야. 왜 맛있냐면 즉석에서 도축을 예? 하룻밤을 넘기지 않아. 그 자리에서 잡아요. 아주 신선해. 그리고 아기 돼지야. 그게 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기본적인 교육 수준이라든지 이런 어떤 내가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셨잖아요. 흑인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한 그 부분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큰 실망이 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 기초가 없는 게 당연한데, 그 친구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마음이 왜 있어야 합니까? 언제 배웠어요, 그 사람들이? 배운 적이 없는데. 돼지를 주면 그 돼지가 어디로 가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 돼지가요, 집에 도착도 못해요. 도착도 못한다니까. 대답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거 잘 가져갈 수 있지? 가서 잘 키워가지고 새끼를 낳으면 소설 쓰지 마세요. 집에 도착도 못한다니까. 네 하고 받아가지고 그거 받아서 시장에 가갖고 술 바꿔먹고 이러고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날 더 안 좋은 모습으로 와요. 밥벌이를 포기해. 내가 죽어라고 버는 것보다
이 사람들 앞에서 아이고 나 죽네 라고 하는 게 먹는 게 더 많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그런 생각, 그 회사의 판단,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더 안 좋아졌어. 안주니만 못한 꼴이 되었어요. 그죠? 실망이 참 많으시죠? 그러면 자, 거기 돈 보내시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돈 어떻게 저한테 다 주나요? 그런 것들은 자유롭게 하시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강의의 서두에 꺼낸 이유가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실천하는 일들은 때때로 내 예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에게 실망을 가져올 수 있다.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아무런 피드백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안에 내가 잘못한 게 있기도 있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입니다. 실제로는요, 정부나 회사들이 그런 구호단체 등등을 포함하여 그 사람들을 방치를 합니다. 방치를. 그 저서가 있더라고요. 왜 굶주림을 조장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기업들. 이 세계의 절반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을 쓰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이런 기아 문제가 심각한 나라에 제대로 지원할 방법들을 다음과 같이 그 사람 제시한 거예요. 자, 그거 졸리시죠? 아니요? 자, 이거 보면 인도적 지원의 효율화, 그 사람들의 구조가 어떤지 잘 모르는 채로 대가로 기득권, 돈을 주면 기득권이 다 먹는다, 사회구조 고착시킨다 등등의 어떤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 원조보다 개혁을 먼저,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개혁을 이루어져야 된다. 3번, 인프라, 그들에게 자본, 도로, 종자, 식량, 전문 지식 등이 부족하니까 인프라를 가서 우물도 뚫어주고 뭐도 뚫어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책을 지으신 분이 이게 세 가지를 제시하신 걸 보고 제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 가본 적이 없구나.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게 왜 저런 그 책까지 쓰신 분이 이렇게 이거는 지금 탁상에서 이제 공론하는 어떤 그런 좋은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자, 보세요.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한다고요? 토지 분배하고 돼지 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토지로 가지도 않아요. 돼지를 더 내놔. 그리고 자기네 동네에서 제일 삐삐 마르고 불쌍한 애를 데리고 왔고, 얘 지금 죽어. 그래갖고 더 앞에서 더 이렇게 되는 사람들을 무상 지원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집인데 원래 그래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이웃 중에 부모님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든지 이렇게 부모님이 이제 안 계셔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1명,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1명, 둘이 살고 있는 집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여러분은 그 친구들에게 돈을 보내시겠습니까? 그럼 뭐가 필요하죠? 그 친구들한테는? 네? 사랑하고 관심하고 뭐가 필요해요? 회초리가 필요해요. 회초리가. 그렇잖아요. 엄마가 필요하잖아요. 걔네한테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정신 차려. 네? 그냥 너 걔네가 계속 어디로 가든지 말든지 그래 사랑한다 이것만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내가 그 친구들을 올바로 이끌어줘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 들어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죠? 내가 맨날 여기 있을 거야. 너 학교 갔다 오면 내가 여기 있을 거야. 너 나 속일 생각하지 마. 내가 너 숙제 했는지 안 했는지 맨날 검사해 줄 거야. 그리고 너 영양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한테 영양가 있는 밥을 만들어서 먹나 볼 거야. 내가 그런 사랑의 방식으로 너를 올바른 방향으로 계도해 줄 거야 라고 그들에게 헤어지지 않는 엄마가 필요한 거잖아요. 엄마가. 그래서 저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에 사실은 왜 갔냐면 옥수수 농장을 보러 갔습니다. 옥수수 농장을. 아까 시장이랑 학교에서 보셨다시피 땅이 빨강색이죠. 좀 약간. 예, 땅이 빨강색이고 1년에 이제 비가 한 번 온대요. 그래갖고 비가 한 번 올 때 옥수수 농사를 한 번 짓는 거예요. 저 나라의 주 수입원이에요. 그게. 빨갛더라고. 땅이 다 빨개요. 빨갛고 비가 한 번 오면 옥수수를 한 번 쫙 지어서 먹는 거예요. 탁 지어서 먹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게으르냐면 아니 땅이 빨간 건 빨간데 옆에 있잖아요. 여러분 옆에 이렇게 강이 있으면 강이 있거나 우물이 있거나 냇가가 흐르면 그 옆에 땅은 원래 몇 배의 소출을 내는 땅입니까? 똑같아요? 그것도 비 한 번 올 때 한 번 지어 먹으실 거예요? 옆에 강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 물을 여기다 퍼서 줄 줄도 모르더라고요. 이 물을 여기다 퍼서 줄 줄도 몰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 신부님은 수원교구 신부님이신데 저게 뭐냐면 저 자전거 같은 거예요. 저게 발판인데 펌프예요. 이걸 이렇게 하면 물이 올라와요. 물이 올라오면 저 위에 있는 밭에다 물을 줘. 자 문제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고 문제를 또 내보겠어요. 저 펌프를 야 그래 너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너 이거 내가 이 펌프를 하나씩 나눠줬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 이게 이제 좀 똑똑해졌구만. 이 펌프를 나눠줬다가는 저 펌프가 집에까지도 못 간다니까. 죽어라고 옆에 붙어가지고 너는 오늘 펌프질을 한 번 했으니까 1점이야. 너 내일 일 안 나왔지? 너는 마이너스 1점이야. 너 100점 차면 이거 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를 해주는 사람들이 붙어 있었을 때 드디어 열매가 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저 햇빛이 저렇게 좋은 나라에서 저렇게 물을 퍼다가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물을 준 거예요. 물을 줬더니 1년에 옥수수가 몇 번 났는지 아세요? 몇 모작 했을까요? 그래? 상품을 하나 걸어볼까? 몇 모작 했을까? 몇 모작? 3? 4? 5? 5? 자,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6모작 했습니다. 네? 맞히셨다고요? 나오세요. 좋았어. 이거 하나씩 드리겠어. 그거 왜 나와? 네. 왜 나와요? 잠깐만. 좀 있어. 육모자. 잘하셨어. 좀만 기다려요. 자랑하세요, 빨리. 육모작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옆에 마을 사람들보다 6배 부자가 됐겠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마을의 제일 어르신이라는 분이 나와서 우리한테 무슨 인사를 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밥 굶지 않고 학교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데까지 평신도 부부 선교사 2분이 가셔가지고 요렇게까지 만드는데 18년 걸렸어요. 18년 걸렸습니다. 그 정도 담그셔야 됩니다. 열매가 나오려면 그 정도 담그셔야 됩니다.
내가 아이고 내가 요거 이렇게 좀 사랑하지. 아이고 열매가 안 나. 아이고 쳐쳐쳐. 이거 이렇게 조금 하지. 아이고 쳐쳐. 이렇게 해가지고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사실은 남의 나라 아프리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랑의 저런 체험을 가지고 우리 집 안에도 저런 일 벌어지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집 이야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 큰 실망을 가져오는 우한들이 있습니다. 서울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 지겨운 게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하니까 무슨 진학 상담하러 온 사람 같죠? 여러분은 자녀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부나 사회에 의해서 저 가난이 유지되고 있다.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여 실천한 것이 나에게 고지고대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사랑이라고 시작했는데 그것이 나의 큰 착각이었을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꾸만 오해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사회가 나는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나는 원래 내 자녀를 그렇게 조건부로 사랑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어렸을 때 얘가 나오면 그냥 좋고 걸으면 이쁘고 먹으면 이쁘고 그냥 얘가 다 좋았는데 있잖아요. 좋았는데 이뻤는데 사랑했는데 사회가 나를 그냥 놔두질 않는 거예요. 옆에 집에 봐라. 요번에도 반장이란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원 보내줬잖아. 라고 말하면 그 일이, 그 학원이 지금 뭐예요? 학원이 돼지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엄마를 이렇게 실망시키는 거야.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깜빡 속아 넘어갔다는 걸 우리가 빨리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깜빡 속아 넘어갔군요, 여기서. 나는 나 돼지 준다 그랬는데 가서 좋은 일 있을 줄 알고 나 이거 다 한다 그랬는데 아주 그냥 사람을 하나로 완전히 망쳐놔 버렸네. 깜빡 속았네 내가 라고 하는 걸 우리 집 안에서도 우리 성당 안에서도 신앙생활 안에서도 깜빡 속아 넘어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깜빡 속아 넘어가게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사회라고 하는 여러 가지 나에게 자꾸만 어떤 정보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핸드폰 선전 왜 합니까? 핸드폰 선전.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잘 모르겠는데 TV를 켜면 갑자기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그럼 저걸 사면 행복하구나. 저번에 언제 한번 그랜저 광고가 있었어요. 엄마가 아들한테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그랜저를 쫙 몰고 들어오니까 성공한겨? 이렇게 했던 광고가 있었어요. 그죠? 동창회 갈 때 그랜저를 타고 쫙 들어가니까 동창들이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행복입니다 라고 속이고 있다고까지는 표현하긴 그렇지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제시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하는 게 행복이구나. 저런 집에 살아야 행복이구나. 저 차를 가지면 행복하겠구나. 저 핸드폰을 가지면 행복하겠구나. 우리 애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면 행복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깜빡 속아가지고 넌 왜 그걸 못하니? 넌 왜 날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니라고 우리가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계속 다름질을 쳤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게 뭐예요? 굉장히 황망한 결과가 남더라는 겁니다. 실망.
이게 뭐야? 주님. 그때서야 이제 주님 찾아요. 주님,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주님한테 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왜 한 개도 들어주는 게 없습니까? 라고 그때서야 주님을 마구 찾게 됩니다. 서울 제가 그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 장승재? 그 무슨 저희 수학하는 선생님이 계신데요. 그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전해주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서울대학교 어떤 교수님인데 이분이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서울대학교 교수니까 자기 제자들이 다 어느 학교 학생이에요? 그거 너무 쉬운 문제였죠? 다 난다긴다 하던 서울대학교 학생, 다 난다긴다 하는 애들이라는 거죠. 아주 그냥 똑똑하기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애들만 다 내 제자들로 있는데 얘네들이 말이죠. 그렇게 여기까지 20살까지 전국에서 탑을 달리던 그 기세 그대로 회사에 가서도 사회에 가서도 쫙 적응하고 계속 1등만 하고 살 줄 알았는데 현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와, 거기서 팍 꺾이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10명 들어가면 한 3명 정도 사회에 적응하고 7명 정도가 도태돼가지고. 예? 찾아보세요. 서울대학교에서 10명 졸업하면 3명이 성공하고 4명은 대학원 가고 3명은 사회 부적응자가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얘도 똑똑한 애고 쟤도 똑똑한 애고 이 고등학교 때 성적으로 치자 막 0.00001의 이 오차밖에 없는 이 대한민국 제일 똑똑한 애들 중에 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할까? 연구를 해봤더니 다른 학교 출신 애들 중에도 막 승승장구하는 애들이 있고 서울대학교 학생 중에도 막 꼬꾸라 박힌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딱 들이닥치면 그거를 막 격파하고 막 돌파해서 나가는 내 것으로 만드는 친구가 있고 거기서 그거 무너져 버리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그거를 연구를 엄청 오래 하셨대요. 쫙 하다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이 어떤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를 연구를 막 하시다가 한 가지 질문에 대한 차이를 발견하셨는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이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니까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하나를 30분 이상 끙끙거리고 풀어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대요. 30분 이상 한 문제를 놓고 끙끙거려 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30분) 이상 몰입하는 과정을 거쳤는가 거치지 못했는가. 30분 정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해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에 직면해 보았는가 해보지 못했는가. 그것을 어떤 학생은 끙끙거리고 혼자 하다가 풀어내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한 2, 3분 정도 하다가 아유 내가 고3인데 시간 없는데 이거 빨리빨리 풀어갖고 더 많이 풀어야지 2, 3분 정도 고민하다가 해설지를 보고 얼른 풀고 해설지를 보고 얼른 푸는 학생들이 있겠죠. A라는 학생도 B라는 학생도 똑같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거는 공통적이지만 이들의 결과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인다.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가 똑같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안 풀리는 수학 문제를 접한 친구와 대학교 올라가서 이제 레포트 써와 라고 하는 문제, 조별로 해서 뭐를 만들어와 하는 문제, 회사에 가서 어떤 프로젝트를 내가 맡아서 앞으로 나가본 적도 없고 내가 처음 나가는 길에 내가 막 뭔가를 내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이 직면하는 문제를 내가 얼만큼까지 견디고 그걸 내가 혼자서의 힘으로 얼만큼까지 해결할 수 있는가. 그 선생님은 그 해설지를 보고 푼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달 있다 똑같은 문제 나오면 풀 수 있겠냐. 못 푼다는 거예요. 그거는 해설지 만든 선생님이 푼 거니까 너는 못 푼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안 해본 친구.
안 해본 친구, 그런 친구들이 자꾸만 사회 부정자가 되더라.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뭔가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단계가 있어요. 우리는 뭐가 채워지면 그 다음 걸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도 스스로를 속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앞으로 맞이할 세상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모르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돌아가신 뒤에도 그 친구 스스로 뭔가를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한테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를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강요할 수 없어요. 절대 강요해서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아까 열심히 보여드렸잖아요. 돼지를 많이 갖다 줍니까? 더 갖다 줍니까? 더 갖다 줍니까? 그 친구가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겠죠. 해결하지 못해도 이건 남의 나라 친구들이니까 18년이고 여러분은 50년, 60년도 하셔야 되겠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판관기 7장에 보면 판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웃나라하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1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 나라에서 3만을 모아요. 3만을, 병사를. 하느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무 많다. 3만 명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면 너의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봐 두렵다. 집에 보내라. 그랬더니 자, 갈 사람 가세요. 그랬더니 두 번째 날 10,000명 남고 다 집에 갔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10,000명도 너무 많다. 10,000명 갖고 이겨도 네 힘으로 이겼다 그럴까봐 내가 두렵다. 아직도 너무 많다. 집에 보내라. 보내고 또 보내서 10만 명 대군을 몇 명 가지고 싸우냐면 300명 가지고 싸워요. 그러면 누구 힘으로 이겼습니까? 명명백백히. 자기 힘으로는 요만큼도 못 들어간 거죠. 하느님의 힘으로 이겼다고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차 타고 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아이한테 너 공부 잘하지 마. 제발. 네가 공부를 잘하면 내가 너가 공부 잘해서 이뻐한다고 착각할까 봐 내가 두려워. 나는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할 건데 그런데 네가 나한테 기회를 안 주잖아. 그러니까 막 살아. 제발 막 살아봐. 그냥 바닥을 깔아. 막 깔으라고. 그렇게 내 사랑을 한번 시험해봐.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주시면 여러분이 확신을 주시면 믿음을 주시면 그 친구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18년의 세월을 주시면 그 친구들 안에서 하느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제발 공부 잘하지 마. 내 사랑을 증명할 기회가 없잖아. 하면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그 친구가 그런데 그 기초가 있는 친구가 그 다음에 30분씩 문제를 갖고 낑낑거리고 그 다음에 서울대를 가면 이게 건물이 탄탄한 건물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제일 어리석은 일이 뭡니까? 지금 제일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자꾸 기초를 빼서 위에다 갖다 박아요. 기초를 빼서. 사랑 뭐가 중요해? 인성 뭐가 중요해? 그게 뭐가 중요해? 우선 합격이지 라고 합격을 시켜놓으면 그 기초가 없는 건물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뭘 밑에다 깔으시라고요? 조건 없는 사랑을 밑에다 깔으시면 그리고 그걸 내가 증명할 수 있게 나한테 기회를 줘. 나는 네가 18년 동안 못 알아들어도 너를 위해 펌프질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아이들에게 주시고 이웃들에게 주시고 교우들에게 주시고 그런 강인한 사랑을 성숙한 사랑을 아프리카의 예를 통해 우리가 획득하게 된다면 그때서야 우리 열매 맺는 신앙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3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